한 주의 가운데에서 뜨거운 정치 현안을 본격적으로 토론합니다. 본격 토론 최진영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진영입니다. 오늘의 가장 방금 들어온 뉴스는 윤석열 대통령이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 사의를 수용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는 KBS에서 황상무 앵커께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한참 같이 진행했던 기억이 생생한데요. 인격적으로나 또 실력적으로나 상당히 좀 좋았던 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민사회 수석으로 들어갔는데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MBC에서 얼마 전이었죠. 서울은 1입니다. 서울은 1도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같이 파란색의 기호 1번을 올리는 그런 식의 어떤 방송이 오면서 사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상당히 좀 난감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아마 시민사회 수석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좀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우리가 국민의 눈에 높이에 맞지 못했던 발언을 했던 것은 분명한 것이고 국민의힘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있는 민심이 그것으로 상당히 들끓었습니다. 사실 조금 더 일찍 이 부분에 대한 결단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결국 늦었지만 다행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친분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 참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의를 위해서 이제라도 지금 오늘 아침에라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의를 수용하는 식으로 해서 이 부분을 매듭한 것은 특히 선거를 앞두고 뭐 선거와 상관없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정을 운영해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밝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반템포 우리가 골을 넣을 때도 반템포 빠른 슛을 했을 때 유어 슈팅이 나올 수 있듯이 조금 더 일찍 지난 주말에 이와 같은 인사조치를 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조금 남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보니까 이거를 보고서는 이제 뭐 첫 앵커 멘트도 바꾸고 이런 약간 좀 급하게 그걸 했는데 어떤 느낌이 그러면서 들었냐면 오늘 하루를 이걸로 또 보내기는 싫었던 것 같아요. 이 새벽에 이 뉴스가 나오게 한 거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황상무, 이종섭 뭐 이제 두 인물에 대해서 지금 여론이 이제 들고 있고 국민의힘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다른 방송에서 황상무 수석은 조만간 자진 사퇴할 거다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황상무가 뭐라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막 진짜 대통령이 정말로 너무너무 좋아하고 보호해야 될 인물인가 뭐 그런 인물은 저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황상무 수석 본인이 잘못한 건데 게다가 본인의 말실수인데 이거를 이 여당에서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는데 이거를 그냥 뭉개고 갈 수는 없을 거다라고 보는데 다만 이종섭 대사는 이거는 뭐 시각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뭐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 본인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종섭 대사 문제가 이제 가장 화두가 될 거다 앞으로도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한동훈 위원장도 계속 사실상에 이제 거치 압박을 했었고요. 어제까지도 계속 거듭해서 그리고 직접 현장을 뛰는 수도권 의원들이 많은 말을 했어요. 빨리 결단을 내리라고 여러 가지 뭐 윤상현이라든지 뭐 여러 의원들이 얘기했습니다. 윤희숙 의원, 정진석, 뭐 최재형 의원은 더구나 이제 대통령실 재편까지 언급을 할 정도로 그렇게 좀 뭐라 그럴까 마음이 많이 급한 것 같아요. 여당 후보들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최근에 잘 나갔죠. 사실 국민의힘이 또 12월 29일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신 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프레임 전쟁 한마디로 뭐 어떤 정권 심판론을 운동권 세력 교체론 이런 큰 프레임으로 해서 전체적인 어떤 서울 경인 지역의 여론을 이끌어가면서 네.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어떤 지지도도 뒤집어 놓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만 조금 그와 같은 것이 약간 뒷심이 좀 딸린다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지금 선거를 바로 앞둔 상황 속에서 악재가 지금 연일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황상무 수석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이 호주 대사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서 특히 언론 측면에서 이런 부분이 강하게 부각되는 상태다 보니까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가 예전같이 못했던 이런 부분이 뭐 국민의힘으로서는 이른바 데드크로스 여론의 어떤 그런 역전 현상이 이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이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원탑이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즉각 교체 이런 즉각 소환 이런 아주 강력한 어떤 단어를 날렸고 지금 5인의 공동 선대위원장 중에 나경원
그 후보라든가 의원이라든가 전 의원이라든가 아니면은 안철수 의원 특히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강한 이와 같은 당 내에서의 어떤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종전과 달리 친윤 비윤 이런 부분을 넘어서는 그런 부분이라서 아마 그 용산으로서는 읍참마수 갈 수밖에 없던 그런 상태인 것이고 말씀드렸듯이 축구에서 뭐 오늘 저녁에 태국전을 합니까? 축구에서 골을 넣기 위해서는 뭐 질질 끌다가 되는 것이 아니고 조금 한 템포 빠른 어떤 슈팅 그렇게 했을 때 유효 득점이 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네. 선거를 앞두고 정말 당정 용산 간의 어떤 원팀 정신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이번 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복원을 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원팀은 제가 보기엔 물 건너 간 것 같고요. 지금 한동훈 뭐 이제 비대위원장과 용산 대통령의 어떤 갈등이 사실 만만치 않아요. 사실 지금은 유난 갈등이라고 보기는 저는 힘듭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장을 당에 이번에 출마한 분들이 모두 지지하고 있어요. 이거를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상당히 이 갈등이 좀 오래 지속될 수밖에 없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수도권 판세 여기에 좀 기인을 한다라고 봅니다. 오늘 그 제가 재밌게 읽은 조선일보 기사가 있어요. 제목이 이종섭 출국 뒤 서울서 15%포인트 빠져 여 후보들 중도층 다 날아가 이거 얘기한 건데 어제 조선일보가 이제 여당 후보들 이제 만나고 뭐 이제 전화 인터뷰 했다라는 건데 리드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제 국민의힘의 익명 관계자로 용산이 미친 것 같다. 이게 리드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원색적으로 지금 뭐 용산에 대한 불만들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고 뭐 김병민 후보는 뭐 수도권 후보들 표정이 다 어둡다. 뭐 윤상현 후보도 인천에서 14개 중에서 지금 2개밖에 못 가져갈 것 같다. 지난 2020년에 그랬거든요. 그때 무소속 하나 하고 국민의힘 그렇죠. 미래통합당 본인이 무소속이었죠. 예, 그러니까 뭐 이런 그때하고 분위기가 너무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종섭 대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문제라고 많은 사람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 이게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좀 회의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원팀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구호에 불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지금. 예. 네. 이종섭 대사건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세요? 참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미 호주에서 신임장 뭐 우리 영어로는 아그레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신임장을 받아서 그 호주 대사로 취임한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법률적으로 봤을 때에 과연 그 당시에 그 국방부의 수장인 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와 같은 어떤 뭐 직권남용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법률가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법적 책임이 성립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좀 봅니다. 네. 어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해외에 나가시는 그 절차에서도 법적인 문제에서는 사실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은 법적 사안이 아니고 정치적 사안이 됐다라는 점이 윤석열 정부의 딜레마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그 인사권자로서의 어떤 도장을 찍어서 해외까지 보내는데 법적으로 그 문제가 되지 아니할 사안에 대해서 과연 소환하고 거기다가 인사조치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깊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금 현재의 그 총선 판세에서 봤을 때는 네. 특히 서울 수도권 민심은 황상무 수석의 어떤 이와 같은 잦은 사퇴만을 가지고 수습될지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현재의 비상적 상황에서는 비상적 결단밖에 해결책이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KBS와의 인터뷰에서 이 지금 이 호주 대사 같은 경우에는 언제라도 가겠다라고 했고 실질적으로 공수처에도 그 서류를 보내가지고 빨리 불러달라, 빨리 소환해서 조사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사실 공수처가 안 불러버리면은 마치 안 가려고 한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단순히 한국에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은 조사를 받는 것을 넘어서 이 호주 대사 본인 스스로의 좀 개인적으로는 참 그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입니다만 지금 선거 판세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본인 스스로 어떠한 결단을 해야 되는 시점이 정말 반 포인트 빠르게 좀 행동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아마 저뿐만 아니고 수도권에서 뛰고 있는 많은 분들의 어떤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뭐 규정에 맞니 법에 맞니 이거를 지금 따질 때가 아니다. 그렇게 예.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치다라고 얘기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폴이겠죠. 예. 예. 심지어는 뭐 당정 갈등이 있니 없니 앞으로 어떻게 되니 그런 생각하는 것도 지금은 사치다 이런 얘기까지 그렇죠. 하거든요. 예. 그렇게 절박한가 봐요 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박하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그 국민의힘 지지율이 최근에 제가 수치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은 특히 이제 서울 지역의 지지율이 두 자릿수로 빠진 게 여러 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갤럽이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특히 이제 이게 대선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이거는 지역별로 어디가 영향을 받느냐인데 지금 최근에 한강배트에 그 국민의힘 쪽 제가 선수들 분 얘기 들어보면은 지금 한강배트에서 한두 개 건지기도 힘들다. 이런 얘기가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분석에서 나올 정도로 심각하다라고 본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종섭 대사가 자진 사퇴. 그러니까 제가 살면서 대사가 무슨 자진 사퇴하고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장관도 아니고 이게 이렇게 논란이 될 만한 사안을 대사가 이렇게 한 것도 본 적도 없고 설령 자진 사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들어와 가지고 수사 받으려고 하면은 모든 여론의 이목이 이제 여기에 집중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 투함 받을 거냐 또 지나가면서 뭐 집 앞에서 진치고 기자들이 있을 거고 이게 해결이 될까? 약간 되게 선거 때까지. 선거 때까지 해결이 될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지금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은 한 1분 동안 좀 물 마시면서 쉬고 계셔도 되겠습니다. 앞서 언급된 여론조사 관련해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 리서치가 지난 16일에서 18일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1,008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선 전화 면접과 무선 ARS를 병행해서 실시됐고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은 어느 후보에 투표하겠냐 하는 질문에 민주당 후보는 45.2%로 국민의힘 후보 38.2%였습니다. 자세한 조사 개화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하나가 더 있네요. 강원도 삼척시 평지 지역에 대설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외출을 가급적 피해 주시고 내 집 앞, 내 점포 앞 보행로와 지붕 및 옥상에 쌓인 눈은 함께 치워서 사고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와, 질문이 어디 있었나 제가 한참 봐야겠는데. 자, 비례 명단 놓고도 또 이제 잡음이 있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비례 명단 사실 그 모든 어떤 그 권력자들이 행사할 수 있는 핵심이 어떻게 보면은 비례 명단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 어떤 선거에서도 비례 명단을 뚜껑을 열었을 때에 어떤 뒷말이 없는 케이스는 사실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이번에 어떤 그 2020 그러니까 20대 이후에 21대에 그 민주당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를 한 이후에 그때는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서로 양측이 다 어이없는 일들이 많았습니다만 그나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뭐 용산에서 뭐 분노했다는 말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민주당이나 어떻게 보면은 그 조국 신당의 비례 리스트와 비교를 했을 때는 오히려 이것이 바로 비례의 취지를 살린 것이 아닌가. 특히 1번에서 10번까지는 보면은 1번 같은 경우에 여성이자 장애인이자 플러스 거기에 이제 법조인으로서의 어떤 그 전문성을 가진 분을 넣었고 또 8번 같은 경우에는 인효안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넣지 않습니까? 네네. 상당히 어떤 보면 상징적인 인물 그리고 그 외에도 남녀 할 거 없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전문성과 또 나름대로의 어떤 그 비례대표의 취지를 살렸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일부 옥석은 가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보석 같은 분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일부는 잡석 같다. 이런 얘기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비례 17번이었습니까? 그 총리실에 공무원으로 계셨던 분이 뭐 네네. 4급이었다가 뭐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5급으로 강등됐던 그런 분들은 지금 속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걸러질 것이고 다만 국민의힘의 어떤 리스트에 대해서 비판이 있습니다만 그 비판은 특히 조국 신당이라든가 아니면은 더불어민주연합의 어떤 종북 좌파 범죄 어떤 연루 뭐 전과 이런 어떤 그 비판에 비해서는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보석에 가깝지 않은가. 전체적인 총평은 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호남 배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당헌 당규상 호남의 비례대표를 한 25% 정도는 줘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한 25% 이상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당선권에 얼마나 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만, 근데 이 부분은 달리 조금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굉장히 뭐 TK 정당이다, PK 정당이라고 하지만 특히 서울 수도권에는 지역구에 공천받은 분들 중에 호남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대학교 친구기도 한 여기 동작구에 있는 장진영 후보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마포을에서 열심히 지금 뛰고 있는 하은경 후보라든가 이런 분들을 비롯해서 특히 서울 지역에 있는 상당수의 어떤 공천받은 분들의 지역적 배경이 호남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전체적인 수도권의 어떤 지역적 배경 그리고 호남 오른 비례대표로서의 어떤 호남의 이런 부분들을 해본다고 하면은 결코 그 정도에 있어서의 어떤 호남을 배려하지는 않았다. 이런 부분 착시 현상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호남 쪽에서 지금 기반을 두고 신청했던 분들이 좀 더 배려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사퇴하겠다라는 그런 집단 움직임도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또 당 차원에서 장동혁 사무총장이 들여다보겠다 그랬죠. 어떤 들여다보겠다고 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될 부분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선이 많이 상했다라는 게 곳곳에서 보여요. 오늘 조선일보, 제가 참 조선일보를 좋아하네요. 많이 읽었네요. 제목이 여당 비례공천 갈등 와중에 한동훈, 이철규, 고성호가, 여기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가 썼는데, 쉽게 얘기하면 비례대표 후보 발표하기 전에 한동훈, 이철규 두 사람이 이제 싸웠다라는 바깥에서 고성이 오갔는데, 심지어는 이철규 의원이 나도 탈당하겠다 얘기하고, 한동훈 나 그럼 비대위 사퇴하겠다 막 이러면서 싸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핵심은 사실은 윤석열, 그러니까 용산의 의중이 언론들이 이제 분석한 바에 따르면은 용산의 의중이 반영된 주기환 후보. 이게 이제 또 호남이기도 하죠. 호남 배려. 이제 주기환 후보가 이제 호남 광주에서 당협위원장 하고 있으니까 이 후보가 이제 배제된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검찰 수사관 같이 이제 일을 했던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 이게 뭐 알려져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배제한 것에 대해서 이철규 의원이 불만을 터뜨렸다는 거고, 그게 이제 그래서 본인이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이거 조정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쨌든 이시우 후보가 이제 골프 접대 받은 걸로 드러나면서 이제 한 명이 지금 그러니까 이제 공천 배제하면서 미세 조정은 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좀 약간 봉합을 하려는 움직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굉장히 감정선이 지금 상한 상황이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심상치 않아요. 윤한 갈등이 만만치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처음에 들어섰을 때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이렇게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봤으면 독립적으로 했다는 걸로 해석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윤석열 아바타라고 그렇게 민주당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실질적인 어떤 당에서의 이니셔티브를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이 잡고 끌고 가고 있고, 특히 아까 얘기했던 주기환 어떻게 보면 검찰 수사관으로서 검찰 사무국장으로서 우리 검찰총장이었을 때 어떤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했고, 특히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호남 쪽에서 상당히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마 주기한 후보 본인 입장에서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좀 안타까운, 챙겨주고 싶은 마음은 사실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리스트에 상위에 올랐다 했을 때에 이게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과 또 국민의 미래에서는 상당히 고민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플러스가 되느냐 마이너스가 되느냐를 아주 심도 있게 했지만 결국 플러스보다는 네거티브한 효과가 좀 더 크다라고 하는 정무적 판단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의 감정선을 건드리면은 그럼 표로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신속하게 이 부분도 이제 물밑 조율을 통해서 미세 조정을 하는 것이 맞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듯이 본질적으로 지금 현재 국민의힘 미래의 어떤 비례대표에 있는 분들은 사실 한 분 한 분이 전문성과 또 직역 대표 그리고 또 마이너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들은 민주당이 비할 바가 안 된다라는 그런 부분은 국민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민주당 얘기 좀 넘어갈게요. 자,
박용진 의원이 먼 길 돌고 돌아서 결국 탈락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예정된 결과였죠. 뭐 게다가 전국 당원 이제 그러니까 투표까지 70%가 들어갔으면은 이게 쉽지 않다. 왜냐면 강성 당원들이 주로 투표를 할 거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 결과는 예견됐고 어제 이 결과가 발표되는 과정 자체가 참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 숫자를 이제 기본적으로 공개하지 않아요. 근데 이 숫자를 누가 공개를 했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발표를 했어요. 거리 유세 중에서 이제 마이크를 잡고 갑자기 돌발 발언을 하는데 여기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강북의 권리당원은 조수진 53.75, 박용진 46.25, 전국 권리당원은 조수진 76.85, 박용진 23.15. 이거를 당대표가 직접 유세 중에서 얘기를 하는 게 맞나. 그리고 뭐 이제 압도적 차이로 결정됐으니 이젠 이 얘기는 여기서 끝냅시다라고 하면서 또 살짝 웃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떨어진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다. 뭐 이런 것도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참 잔인하다.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네. 총선 결과 나오기 전에 조수진 변호사가 이제 박용진 의원 말을 살짝 인용하면서 이왕에 바보 되실 거면 미랄이 돼서 썩어 없어진다는 생각으로 총선 밑거름으로 헌신하라. 그랬더니 박 의원이 그렇게까지 조롱해야 되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정도라고 하면은 거의 학폭에 비유한다고 하면 왕따 수준 아닙니까? 저는 민주당이 정말 그 학폭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을 하고 뭐라고 하면서도 이거는 그 비명을 왕따시키는 규정을 만든 건 아닙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뭐 없는 사람을 위해서 자리를 만든 것을 위인설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박용진을 배제하기 위한 규칙, 한마디로 위인설규한 건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한 사람을 조리돌림하고 한 사람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공간의 공공당의 어떤 규칙 자체를 룰 자체를 바꾼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어떻게 보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시스템 공천으로서 지역 어떻게 보면은 당원 50% 그리고 지역 주민들 50% 그게 기본 룰인데 특별히 자객 공천을 해야 될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자객 공천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리스트 그 어떤 룰 자체를 마구마구 바꾼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그거에 대해서 공정하게 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무슨 뭐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재명 대표가 그런 구체적인 숫자를 왜 공개를 하죠? 그렇게 하면서 반응도 킥킥거리는 그런 모습. 마치 지난번 같은 경우에 이수진 민주당 의원을 컷오프 시키면서 동료들 평가에 있어서 빵점을 받고 맞았다라고 하면서 희덕거렸던 그런 모습이 지금 같이 겹쳐 보이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그것이 바로 학원 폭력에서 얘기하고 있는 왕따 아닌가? 박용진에 대한 왕따. 그렇다고 하면 모든 국민에 대해서도 그런 어떤 그 이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왕따시키고 그런 식으로 비웃는 그런 당 대표가 과연 공당의 대표의 자격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자, 반면에 양문석 후보 경우는 좀 대조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그 말씀인데요. 아까 그 김영주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도덕성 평가 빵점이다. 그리고 또 이수진 의원 동료 평가 빵점이다라고 하면서 비웃었고 이제는 거꾸로 양문석 의원 그 후보에 대한 어떤 내부 평가 과정에서 도덕성 평가 빵점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그 경선에 붙이고 공천을 주는 이게 바로 아무런 규정이 없이 찐명 횡재, 비명 횡사의 홀로코스트의 마침표가 바로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그러니까 보세요? 뭐 이게 그 친명들 지도부 쪽에서는 정봉주 막말하고는 다르다는 건 정봉주 막말은 이제 피해자가 있고 이제 국민들을 대상으로 했다라고 하면 여기는 이제 당내의 인사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뭐 이런 거니까 좀 다르다라는 건데 요게 이제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후폭풍이 있냐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지민 비조가 좀 강화될 것 같다. 소위 말해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건드려 약간 이런 거에 이제 민주당의 마음에 안 들면 최근에 이제 조국혁신당 돌풍이 있고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뭐 민주당 그 비례연합보다 더 높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이탈이 강화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당이 어떻게 정무적 판단을 하느냐가 남은 거. 지금 이제 유일하게 남은 거는 민주당에서 공천 문제는 양문석 어떻게 하느냐. 요거 딱 하나 남았거든요. 네. 김부겸 선대위원장도 좀 재평가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이게 이제 어떤 시그널로 갈지는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조치한다 안 한다 그냥 단답으로 예상하시면 어떠세요? 안 한다. 안 한다? 어떠세요? 저도 안 한다 쪽입니다. 두 분이 다 안 한다에 한 표를 거셨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본격 토론 최진영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